수서 동탄. 요게 개통이 되면 어떤 효과가 가장 먼저 기대가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GTX의 첫 번째 구간이 이제 개통이 되는 건데 이 개통이 사실은 이제 광역교통 시설이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의 교통이 한창 모자라는 부족한 미흡한 문제였었는데 그 중에서도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모자랐습니다. 근데 이 최초의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교통 수단이 개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갔습니다만은 개통되는 게 6분의 1도 아니고 말하자면 6분의 1의 반인 12분의 1이고 그리고 그것이 3월에 개통되어지는 거는 A 노선의 반이었고 그 반은 하반기 개통이고 이 전체 A 노선 전체가 운영되는 것은 내년에나 되고 그다음에 완전하게 모든 역사가 다 가동되어지는 것은 28년 이후에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대한 효과가 금방 피부적으로 느낄 정도로 대규모로 나타나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금방 나타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GTX A 노선의 수서 동탄 구간, 요거는 이제 다음 달 개통을 하니까 19분 네. 상당히 좀 단축된다고는 봐야 되겠습니다. 자, 박영철 실장님. 네. 우선 뭐 기본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GTX 정확히 어떤 말입니까 이게? 일단 GTX의 설명을 하려면 사실 경기도가 2007년도에 동탄 이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제 동탄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엄청 큰 규모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인데 이거를 이제 승용차로 처리하기는 엄청 힘들죠. 그러면은 철도, 대중교통으로 이용 수요를 좀 분산시켜야지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승용차를 통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대중교통, 철도를 이용하면 한 70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게 아무리 저희가 막힌다고 해도 더 빠른 거죠. 왜냐하면 철도가 느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느려서는 도대체 사람들한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보니까 좀 빨리 가는 철도를 구상한 거고요. 근데 철도가 느린 사유가 이제 철도가 빨리 가려면 이제 직선으로 달리면 되는데 이제 뭐 지작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꾸불꾸불 달리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직선화할까 고민하다가 야 그럼 땅 밑으로 들어가자. 그럼 깊이 들어가면 직선화가 유용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이제 40m 밑으로 그래서 이제 대심도라는 용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심도 밑으로 들어가서 직선화 시키면 이제 저희가 최고 속도가 이제 한 180km, 이제 표정 속도는 100km. 이 정도면 이제 그 당시에 동탄에서 강남까지 18분이면 가능하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나온 게 대심도 GTX 노선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경기도가 2009년도에 이제 발표를 하고 국가망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GTX죠. 국가에서 보니까 이거 경기도가 건의했는데 지야. 이거 경기도 아니야. 왜냐면 그때 KTX는 이제 코리아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약간은 우리가 대장인데 지자체에서 건의한 거에 대해서 약간 내부적으로 좀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GTX의 지가 경기도의 지가 아니다. 이거 글로벌이나 그 당시에 그린, 그때 이제 녹색 교통 이런 게 화두가 됐으니까 또 그레이트. 그래서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다라고 얘기를 해서 GTX가 이제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라는 명분으로 이제 국가에 건의를 했고 2011년도에 제2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총 6개 노선으로 네.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요 각 구간별로는 추진 상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좀 전에 민 대표님이 얘기는 해주셨지만 A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3월달에 이제 부분 개통하고 2028년도에 이제 전체 개통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B 노선이 이제 인천에서 마석까지 가는 노선인데 이게 이제 올 3월달에 착공해서 2030년 개통 예정. 그다음에 C 노선이 이제 좀 복잡합니다. 상록에서도 오고 이제 수원에서도 오고 위쪽으로 이제 덕정까지 가는 노선인데 이건 이제 올 1월달에 착공을 해서 2028년도 정도에 이제 개통하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1월 2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발표한 노선 같은 경우는 이 A, B, C 노선에 이제 연장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두천까지 가는 거, 그 다음에 평택까지 가는 거, 심지어 저 밑에 아산까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A, B, C 노선과 동시에 추진하겠다. 물론 지자체에서 돈을 내면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임기 내 예타를 통과해서
2035년 정도에는 개통을 하겠다고 지금 청사진을 내비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D, E, F가 신설로 되어 있는데요. D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그다음에 또 김포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서 하남하고 여주, 양평까지 가는 여주에서 뭐 광주, 이천까지 가는 노선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신설이고요. 이 노선은 이제 인천에서부터 서울에 이제 강북을 건너서 이제 왕수까지 가는 부분이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F 노선은 경기 이제 저희가 순환철도라고 그래서 경기도 외곽으로 크게 돌아가는 노선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F 노선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사업 규모도 크다 보니까 2단계로 밀렸고요. D하고 E 노선에 대해서는 임기 내 예타를 통과해서 2035년도에는 완공하려고 이렇게 언급돼서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민 대표님, 이 정부가 내놓은 구상들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다 완공이 되면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답변이 어려운 질문이에요. 다 완공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너무 변수가 많이 남아 있고 특히 DEF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발표를 했지만 뭐 국가 계획에 포함이 돼 있다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런 국가 계획으로 포함이 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런 조건을 맞추었을 때만 들어가게 되거든요.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타라든지 이런 것들 통과가 되지 않으면 사업 계획의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점들이 있어서 다 된다면이라는 얘기가 좀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여하간 뭐 변경이 되더라도 일정하게 이제 완공이 된다면 그러면 일단은요, 우리나라 수도권 광역교통 중에서 제일 문제됐던 게 광역교통 시설이나 정책이 부족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공급이 되는 거고, 더군다나 가장 미흡했던 고속 서비스가 공급이 되는 거라서 그 개선 효과가 확실히 나오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거를 단박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어지는 거라서 지금 예를 든다면 다음 달에 다니기 시작하게 될 이 수서동탄 이 문제 보면 8량 1편성 전체 열차의 승차 인원이 한 1,060명 정도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 배차 간격이 출퇴근 시에도 17분 정도라고 돼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의 출근 시간이라는 게 다 비슷하고 그 여유 시간은 30분 내외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세대 3,000명을 이동시키는데 이게 또 끝나는 거죠. 출근 러시는 끝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럴 효과를 얼만큼 우리 시민 생활에 미칠 것인가? 많이 미칠 건데 당장은 아니고 시간이 좀 계속 걸리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실장님. 네. 자, 이 GTX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뭐 교통 문제 해결은 뭐 당연하겠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GTX 2기 GTX까지 가면 이제 국가가 투입하는 돈이 한 38조 6천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거든요. 상당한 규모고요. 이제 이 돈이 투입되면 일단은 수혜 인구, GTX를 이용하는 인구가 이제 한 하루에 183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용 수요뿐만 아니라 어쨌든 돈이 투입되니까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한 135조 원, 그다음에 고용 창출 효과가 한 50만 명 정도를 이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다만 명확히 해야지 되는 건 경제적 효과나 고용은 공사 기간에 38조라는 돈에 대한 가치고요. 실제로 무엇보다도 이제 GTX가 도입되면 가장 큰 영향은 저는 공간 구조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KTX가 들어가면서 사실 요번에 의료 뭐 이런 문제도 되게 심각한데 사실은 어쨌든 KTX를 이용해서 부산에서 서울 아산병원이나 서울 삼성병원까지 진료를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GTX가 수도권을 30분으로 묶어준다고 하면 수도권도 어쨌든 여러 가지 공간적인 변화가 생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수도권 주민 같은 경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통근 시간이 한 50분에서 60분 되게 되면 스트레스가 가장 맥시멈으로 치솟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30분으로 단축된다고 하면 단지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만 생각해봐도 내가 살고 싶은 주거 지역, 내가 일하는 직장에 대한 선택권이 되게 넓어지겠죠.
그럼 그 선택권을 가지고 본인의 쾌적한 이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이제 결국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 대표께서도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순조롭게 진행될지 안 될지 잘 모른다. 네. 그러나 잘 된다고 했을 때 뭐 이러이러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풀어야 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선은 재원 조달 문제인 것 같아요. 천문학적인 재원. 네. 이거 뭐 별 문제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경기도가 1기 GTX 사업을 건의했을 때 추정된 예산이 한 12조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추정한 게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한 16조 사업으로 한 4조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요번에 2기 GTX 사업이 뭐 정확한 예산은 이제 발표를 안 해서 제가 약간 추정을 해보면 한 20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20조가 그대로 20조만 돼도 다행인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게 민원이 됐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안전에 대한 공사 비용이 증가하던지 해서 비용이 좀 늘어날 리스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20조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가 제안한 거는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한 50% 정도는 민자에서 적극적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GTX A, B, C 사업을 보면 A 사업은 저희가 민간 투자를 했을 때 경쟁이 됐습니다. 몇몇 건설사들이 이제 경쟁이 될 만큼 이제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을 했는데 B하고 C 사업은 사실 제대로 못 갔습니다. 예타도 통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간 투자 사업으로 기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는 재정 사업으로 돈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돈을 들여서 어떤 구간을 만들어 줄 테니 나머지만 너희들이 한번 해봐 해서 B하고 C 사업은 저희가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을 때 단독으로 응찰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업성에 대한 개런티나 리스크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A, B, C도 이렇게 힘들게 됐는데 D, F는 GTX A, B, C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다는 노선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경기 남부, 강남권을 동서로 횡단하는 GTX D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사업성이 확보돼서 민간 투자 흥행이라고 표현을 하면 가능하겠으나 나머지 E하고 F는 이게 흥행이 될까? 달리 얘기하면은 민간 투자 지원금 50% 부분은 약간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재정 지원이나 뭔가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재원 조달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이제 요 30분은 어떻게 보면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30분 실현 이게 가능할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환승을 필요로 하죠. 아까 얘기했던 예외적인 경우는 뭐냐면 이 GTX에 접근하는데 바로 동네다 여기. 두 번째로 환승을 안 하고 바로 내리면 직장이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 그 GTX가 워낙 빠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GTX 역에 접근하는데도 접근이 필요하고 걸어오든 자가용으로 오든 버스를 타고 오든 그다음에 또 이 차를 내려서 환승해야만 가능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대심도는 운행 속도는 빠를지는 모르지만 이 역에서 수직 이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그건 이미 공항철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 수직 이동하는데 역에서 걸리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를 체감하는 시민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 점들이 좀 있을 겁니다. 실장님, 이게 이제 방금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역까지의 접근성 그리고 또 환승 문제 이런 것들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뭐 개선책이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사실 제가 2019년도에 직접 한번 조사도 나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도시철도 같은 경우 1, 2, 3, 4호선은 이제 한 심도가 30m 정도 되는데요. 그 5, 6호선부터는 이제 심도가 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40m 이하에 있는 이미 역사들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요. 뭐 숭실대역이나 여의나루역 제가 직접 가서 한번 실제 엘리베이터도 타보고 에스컬레이터도 타봤거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대기 시간이 줄어드니까 한 4분 초반 정도 나오고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오히려 이제 대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5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GTX 역까지
뭐 집에서 안 오면 사실 마을버스가 됐든 승용차를 타고 와서 딱 내리면 예전에는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하 1, 2층만 내려가면 바로 탔는데 GTX는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4분이나 5분 정도 내려가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려갔는데 해필이면 또 배차 간격이 서울 같은 경우는 첨도시에 한 3분 40초마다 지하철이 오는데요. GTX는 이제 뭐 저희가 계획은 뭐 7분, 8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수서동탄 한 15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운이 나쁘면 딱 왔는데 GTX가 떠나면 15분 기다립니다. 그럼 이미 역사 내에서만 5분 더하기 20분입니다. 그러면 30분이 되려면 10분 안에 달려가야지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건 수서에서 동탄까지 한 17분이니까 이미 30분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GTX 민간 투자 사업자들은 이제 이거 대용량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한 24인승 정도를 투입하겠다. 그러면 기존처럼 뭐 5분 걸리지 않고 조금 단축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 부분 이제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는데 이게 용량이 견딜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고민이 되고요. 대표님 저희가 이제 GTX의 재원 조달 문제, 또 안전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접근 편의성 문제 짚어봤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얼마의 요금을 책정할까? 지금은 한 4천 원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요금이 실제로 좀 논의되고 있는지 또 이 요금은 적정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몇 가지 쟁점이 진짜 많이 겹치는데요. 그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확정된 요금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마 맞을 것 같고요. 여하간 지금 대략 예상하기로는 한 4,000원 중반대, 한 4,500원 내외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가격은 예를 든다면 직행 광역버스 이런 현재 한 3,000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 효과를 감안하면 그렇게 많은 요금은 아니다라고 국토부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4,500원이라는 요금 자체도 이미 원가 개념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대중교통 요금입니다. 대중교통은 공공재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워낙 큰 거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데 따른 효과에 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의 세금 지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반영한 요금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민자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도 BTO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금 인상 요인 또는 그 요구 이런 어떤 압력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달 개통 예정인 GTX-A의 수소 동탄 구간 요 요금은 한 4,500원 안팎일 가능성이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GTX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투자 사업은 투자한 만큼 원가를 해소해야지 되니까 서비스 원가주의로 요금이 책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국토부가 제 생각에는 엄청 많은 고민을 했겠죠. 왜냐하면 원가를 해소하려면 한 지금 4,000원대가 아니라 5, 6,000원을 받아야지 됐을 수도 전 있다고 보는데요. 그나마 국토부가 숨통이 트인 배경은 최근에 이제 신분당선 신사역이 개통이 되면서 신분당선이 뭐 광교에서부터 신사까지 가면 4,100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광역버스 한 3,000원대를 생각하다가 신분당선이 이제 광역 철도 요금 4,000원 시대를 열었으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타네? 야, 그러면 4,000원 중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이제 순전히 제 추측성이고요. 국토부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달리 얘기하면 GTX가 4,000원 중반의 요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집에서 GTX까지 가는 시간, GTX 역에서 또 지하로 내려가는 시간, 지하 공간에서 배차 간격에 맞춰서 GTX를 대기하는 시간, 그리고 GTX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이거에 대한 총 시간이 정말 4,000원 중반을 낼 수 있을 것만큼 가치가 있다고 하면 저는 큰 문제는 안 생기지만 그러지 않다고 하면 이 부분은 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GTX 같은 경우는 저는 통근자 할인, 일상적인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통근자 할인이 필요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근자 할인을 하면 또 민간 사업자의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여기에 통근자 할인은 제외되고 이제 수도권 통합 요금제나 대신에 이제 K패스를 활용하면 요금 부담이 좀 완화될 수 있다고 이제 국토부는 설득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정말 개통했을 때 시민들한테 그 부분이 합리적으로 다가올지는 저는 이제 한번 판단을 해보고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즘에 우리 수도권 주변에 이 아파트 분양 광고 이런 거 보면요. 네. GTX 호재로 그게 도배가 되다 싶습니다 네네. 이거 약간 다른 주제긴 한데 요 GTX 요 개통 이런 것들이 집값에는 어떤 영향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제가 직접 연구한 건 아닌데 2020년도에 이제 저희 모빌리티 연구실에 김채만 박사님이 한번 연구를 했는데요. GTX가 들어갔을 때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한 12% 정도의 땅값 상승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12%는 시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낮죠. GTX만 들어가면 뭐 하루아침에 아파트 가격이 1, 2억 뛰는 거는 뭐 다반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재미난 건 그 서울시가 이제 C노선에 이제 왕십리역을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왕십리역을 추가하면 당연히 이제 땅값 올라가니까 시민들이 좋아했을 건데 갑자기 플랜카드가 붙었습니다. 왕십리역 추진 결사 반대. 그 누가 붙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옆 동네 청량리역 주민들이 붙인 겁니다. 왜냐하면 GTX에 대한 부동산의 효과를 나만 누려야지 되는데 옆 동네 왕십리에서 갑자기 추가역을 만든다고 해. 물론 이제 다행히 추가역은 이제 신설은 됐는데요. 이만큼 사실 부동산의 영향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민감한 효과 때문에 GTX가 왜곡되는 그런 현상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GTX가 부동산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출퇴근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좀 해소시켜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건데 특정 계층, 특정 지역이 부동산의 효과를 독점하고 그것 때문에 적자나 만약에 재정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저는 국가 재정 측면에선 정말 합리적인 노선이나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이게 약간 연관된 질문인데요. 이렇게 그 환승역 주변 요쪽으로만 사람이 몰리는 이른바 빨대 효과가 좀 나타나서 오히려 이 나머지 이 좀 소외되는 지역들과의 불균형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우리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 GTX라고 하는 문제가 필요한 서비스고 시민들한테 잘 완공이 된다면 좋은 개선 효과를 줄 거긴 분명하지만 전국적으로 본다면요. 수도권 집중을 더 가중시키지는 않을까. 또 지방 소멸을 막 지금 부르짖는 지방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냐. 지방은 계속 소멸시킬 거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죠. 두 번째는 수도권 내부에서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수도권 내부에서도 GTX가 지나는 노선과 그 몇 개 안 되는 역 주변에 아주 편중적으로 발생해요.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은 예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고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 예산 규모로 얘기한다면은 민자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130조, 140조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저 생각으로는 개발 이익 환수라고 하는 문제가 좀 더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강구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부동산을 위해서 GTX를 하는 것 같은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뭐라고 그럴까 부를 그쪽에다 분배해버리고 다른 세금은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이런 점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민 대표께서 방금 지적하셨네요. 네.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 또 수도권 내에서도 GTX 혜택을 많이 받는 지자체와 적게 받는 지자체 간의 갈등. 네. 이거 어떻게 좀 풀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GTX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부동산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사실 GTX뿐만 아니라 모든 철도 시설엔 동일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로 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 김포시하고 인천시가 막 싸웠죠. 그 노선에 대해서 역을 자기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노선 선정 과정에 갈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갈등이 있냐면
GTX가 들어가는 건 좋은데 GTX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다른 철도 서비스가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GTX를 뭐 첨도 시간대에 5편성을 넣기 위해서는 기존에 멀쩡히 다니던 뭐 4호선 열차를 감축한다고 하면 나는 GTX를 이용하지도 않고 내 집 앞엔 GTX 역도 없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편하게 이용하던 서비스가 줄어들어. 그럼 이 부분도 이제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지자체가 돈을 100% 내야지 됩니다. 원래 국비 지원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정 여건이 좀 좋지 않은 지자체는 이거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실제로 이제 GTX를 이 충청도까지 연장할 때 아산시는 약간 속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근데 옆 동네 천안시는 야 빨리 너희도 돈 내라. 원인자 부담으로 빨리 하면 그 본선하고 같이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사실은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2기 GTX DEF를 추진하다 보면 어느 노선은 빨리 가야지 되는데 해필이면 이번에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뭐냐면 사업성이 좀 떨어지고 민자유치가 잘 안 되는 노선 때문에 제대로 갈 수 있는 노선이 또 빨리 못 가는 거죠. 그럼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쟤랑 같이 가려고 하니까 천천히 가. 근데 수도권의 출퇴근 문제는 매일매일 일상이야. 그러면 이제 지역 주민들은 견디기가 힘든 거죠.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사실 경기도가 제안했던 2009년도에 GTX도 A, B, C 동시 착공이었지만 실제는 이제 순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갈 때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별로 약간의 입장 차이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